대표님, 저는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네. 지금은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네.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맞아요. 이전에는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깊이 한번 관찰해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단어의 조합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동은요, 보호가 종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이 전혀 어울리지 않은 두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었다라는 뜻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 단어는 정말 그만큼 국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구나. 실제로 6.25가 일어나고 난 뒤에 보육원이 생겼고 이후에 관련된 법안들이 생겼거든요. 한 번도 법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없었던 영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름이 바뀌고 법안들이 하나씩 두 개씩 생겨가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변화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아이들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많은 사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좀 잘 들어주시고 또 이와 관련된 활동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보육원을 퇴소하고 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10년 정도 나와 같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알린다면 분명히 세상은 바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저의 이야기를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2018년도에 청와대에서 자립준비 청년, 당시에는 보호종료 아동이죠. 보호종료 아동에게 관심을 먼저 가져주시면서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은 문서들을 정리해서 청와대에 방문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 용어뿐만 아니라 이런 법안들이 하나씩 두 개씩 바뀌게 되었거든요. 두 가지의 혁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요, 개인의 혁신, 그러니까 당사자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요, 사회는 절대 이 문제를, 이 사건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사자가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사회가 바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었을 때 사회가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 두 번째 혁신이 바로 사회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혁신과 사회 혁신이 만나서 이런 변화가 저는 일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 혁신을 이뤄내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이 당사자인 거죠. 그래서 이 당사자 혁신이 먼저 일어났을 때 이 사회 혁신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 혁신이 만났을 때 이 사회의 변화들, 이 제도와 법안들,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남들이 저는 지금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과 법안들의 변화들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답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 자립준비 청년들은 이제 세상에서 조금씩 네. 알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런데 수용자 자녀들은 여전히 이제 세상이 알지 못하는데 채움도 그 일을 위해서 되게 힘쓰고 있는데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용자 자녀들을 이렇게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는 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에는 정말 많은 취약계층이 있다는 걸 제가 지난 18년간 자립준비 청년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당사자들이 자신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사회에 이야기해야 되는가?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사실 존중받고 지켜져야 되는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 취약계층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의 단어로 묶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자립준비 청년이면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묶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수용자 자녀, 자립준비 청년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겠죠. 이 카테고리들에서 이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이 용어 하나가 이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 자체가 이들에게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가장 이것들을 제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다양한 장애인들이 묶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장애인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장애인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취약계층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당사자가 목소리 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이렇게 목소리 내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잘못되거나 나쁜 건 아니지만 그때마다 그 문제를 스스로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런 사회 취약계층들의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서로가 서로의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이 전체적인 용어는 뭐가 되면 좋을까? 사실 이 통합하는 이 작업들을 저희가 지금 정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과 관련된 지원 제도들이 굉장히 지금은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더 만들어 가야겠지만 이 카테고리 안에 많은 취약계층들을 묶어서 그래서 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결국의 모습은요, 모든 청년들이 동일한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용자 자녀, 자립준비 청년 이렇게 누군가를요 이런 용어로 구분하고 지칭해서 그들을 낙인하는 이런 세상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너무 이상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끝내 이루어야 되는 세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당사자들은 이런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저에게 하세요. 자립준비 청년에게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요? 무엇을 지원하면 가장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그때 항상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아이들의 얼굴 모양이 다르듯이 아이들의 이름이 다르듯이 아이들의 필요 또한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누구도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 무엇인지 우리가 정답을 찾아줄 수 없지만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부모의 부재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의 이미 나쁜 부모로부터 격리되어진 상황입니다. 맞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이 나쁜 부모가 아니라 좋은 어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아이들에게 나쁜 부모를 찾아주거나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어른들을 더 많이 찾아주고 연결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흔히들 이 자립준비 청년들을 깨어진 유리그릇이라고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깨어진 유리그릇은 물을 부어도 물을 온전히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부어주어도 아이들이 온전히 담을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깨어진 유리그릇에도요,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깨어진 유리그릇을 우물에 담으면 되는 거예요. 이 우물 안에서는요, 깨어진 유리그릇이든 온전한 유리그릇이든 온전하게 물을 채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깨어진 유리그릇에 끊임없이 물을 부어서 그 물이 밖으로 버려지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이 우물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 그래서 깨어진 유리그릇이든 온전한 유리그릇이든 동일하게 그냥 그 모습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와 세상을 만드는 게 바로 세움과 저희 브라더스 키퍼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어른, 물을 담고 있는 우물의 역할이 네. 브라더스 키퍼의 역할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브라더스 키퍼만의 운영 철학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일단 먼저는 자립준비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자리를 갖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아이들이 학창 시절에 경험했던 이 상처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면요, 1년 동안 기다려주는 시간을 갖는데요, 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하거나 폭력을 쓰거나 욕설을 써도 1년 동안은 무조건 기다려줘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부모로부터 온전하게 사랑받고 이해받고 용서받는 시간을 통해서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 시간이 상실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할 텐데,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할 텐데 우리 회사가 그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그런데 아이들이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무엇이냐면 후배들이 들어오잖아요. 후배들이 지각하거나 결근하면 예전 같으면 아마 이 후배들을 잡았을 거예요. 잡는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요, 이 1년의 시간을 경험한 아이들이요, 후배들이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기다려 주더라고요. 왜 기다려 주었을까요? 바로 자신이 용서받고 이해받고 기다림받은 시간을 경험했기 때문이거든요. 아이들이 못난 사람이 아니라 못된 사람이 아니라 그 경험이 없었던 거죠. 이 경험을 선물하니까 바로 행동으로 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저희 경영 철학의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 자립준비 청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했더니 결국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많은 자립준비 청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많은 기관들을 통해서 자립준비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많은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자립준비 청년이 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계속해서 세상에 알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국회에서 또 국회의원들이 또 법안을 바꾸시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법안들이 하나씩 두 개씩 바뀌어 갔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역할은 이렇게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법안이 바뀌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립준비 청년들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좋은 사례를 만드는 회사야. 우리 회사 자체가 성공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는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성장할 수 있다라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는 거고, 이후에 더 많은 기관이나 국가 혹은 더 많은 단체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게 바로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 또 저희가 바라보는 그 지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퇴소할 때 사실 네. 경험하지 못했었잖아요. 아, 막막하기도 그렇죠. 하고 예. 두렵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 운영 철학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 보육원으로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요, 제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나를 찾으러 온 부모님일까? 혹은 나를 찾으러 온 누군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운동장에서 택시가 한 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축구를 하고 있었지만 제 관심은 이 차에 가 있었죠. 제가 그런데 그때 건물을 봤더니 모든 아이들이요, 창밖에 얼굴을 내밀고요, 그 차를 향해서 시선이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그랬던 게 아닌 거죠. 모든 아이들 마음에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또 이 공간에서 나를 누군가는 꺼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에 제가 매일 굶고 매일 맞았던 그런 일상들을 누군가는 세상에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어린 시절에 제가 필요했던 사람이 제가 되고 있다는 것에 저는 정말 큰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고 있거든요. 아마 어린 시절에 나에게 그런 사람이 필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또 지금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큰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지금의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제 삶의 가치를 만들어 준 것 같고, 그래서 이 삶에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